저는 박휘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성철이를 업고 동네를 산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특별히 요리했으니 꼭 오세요. 성철이의 전화를 받은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한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녁에 갈게에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요. 결국 며느리가 결혼식 때 선물해준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며느리가 좋아할까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새버린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그는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데 평소에는 꼿꼿이 걸었건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성철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방에 있어요. 어머니, 저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철이가 차를 가져왔고 그때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이 짧은 대답과 함께 둘 사이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열심히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앉자 성철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식들을 보니 제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운 낙지볶음, 마늘이 잔뜩 들어간 주꾸미 볶음, 양념이 강한 갈비찜. 모두 성철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성철이가 모를 리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철아, 이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제 말에 성철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하는 요리들이니 많이 드세요.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부터 맵고 짠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제 앞에 물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제 물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제 말에 성철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성철이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컵은 제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컵을 바라보니 성철이가 평소에 쓰던 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습니다. 성철이는 미안한 듯 다른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컵은 평소에 사용하던 예쁜 컵이 아닌 오래된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저는 그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아이들 학교 이야기. 그들의 대화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겨우 밥 몇 숟가락을 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운 음식에 입안이 얼얼했고 짠 음식에 갈증이 났지만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성철이가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많이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사실 입에 맞지 않아 먹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철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며느리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려나 싶어 덩달아 일어나려는데 며느리의 말에 얼어버렸습니다.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뭐? 지금 성철이가 놀란 듯 물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철이도 갑자기 무언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아, 나도 동창 약속 있었는데 깜빡했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려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 마저 하시고 가세요. 성철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다면 왜 저를 부른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약속인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며 문득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성철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결국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아까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성철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빠서 라는 핑계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복지관에 자주 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집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성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글쎄, 시간 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단풍이 짙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성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람도 일이 있어서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가마 서둘러 성철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성철이는 이미 떠난 뒤였고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곧 나가봐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밥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저는 성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근처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셋째 날, 작은 손주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지만 아이가 계속 울어서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넷째 날, 탈진했는지 저도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이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성철이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청소할 겨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그 특별한 치즈는 왜 다 드신 거예요? 그거 비싼 거였다고요? 성철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서 조금 주었을 뿐인데.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어. 겨우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철이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하려는데 며느리는 저를 본 채 만 채 지나쳐 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성철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요. 식탁에 앉아 늘 그렇듯 혼자 아침을 먹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밥을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성철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성철아,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 네. 아,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잠깐만 들어주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철이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철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너의 삶에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너희 가족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성철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부부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에 집중하렴.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참을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저 내가 깨달은 거지?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철이가 다시 걸어올 것 같아 전화기에 전원을 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묵은 감정들도 함께 털어냈습니다. 성철이와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상자에 넣어 다락방에 올려두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 저는 일찍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희숙 씨, 우리 내일 태권도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한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성철이에게 연락이 올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하자.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푸짐한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해먹던 꽃게찜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라 문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성철이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희숙 씨, 내일 무료 건강검진 한다는데 같이 가요. 아, 네, 좋아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길에서 손을 잡고 가는 가족을 보면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까지 신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성철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결심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희숙 씨,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요즘 노인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이 많다더라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득 성철이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고 다짐했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옛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성철이의 어릴 적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의 사진. 한동안 앨범을 넘기다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앨범을 덮고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아픔도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5일간의 여행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한라산을 오르고 푸른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고 떠드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 앞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한 집이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게 느껴졌는데 말입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오랜만에 집 전화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철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연락 좀 주세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을 다시 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긴 했지만 이것이 저와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희수가 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갔습니다. 늘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세련된 파마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희숙 씨. 젊어 보이시네요. 미용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을 때 친구들은 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희숙 씨, 무슨 일 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그냥 이제부터라도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노인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들었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 등 예전에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성철이와 손주들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나를 위한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복지관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희수가 우리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요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요. 한 어르신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고아원, 유기동물 보호소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카페야? 할 수 있어. 우리도 아직 젊어. 서로를 격려하며 가게 자리를 정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니 특이하네요.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문득 이 모습을 성철이가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말을 멈췄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성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성철이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철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나왔습니다. 희수가, 무슨 일이야? 어머, 이분이 아드님이구나. 성철이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앉아볼래? 커피 한 잔 대접할게. 성철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성철이에게 직접 만든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찾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을 운영하실 줄은? 그래, 나도 놀랐단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철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나에게도 내 삶이 필요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저 나 자신을 찾은 거지? 성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내 삶을 살고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가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남이 되는 건 아니잖니. 성철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성철이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한 번 왔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등산이라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철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손주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시간 날 때 보자. 성철이와 며느리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저는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박희숙 씨,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물론 가끔은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할 때도 있고 문득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서가 아닌 한 인간 박희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